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게 이제 연교시 폐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말이 많아요. 사실은 연교시를 폐지했는데 구교시가 생긴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실질적으로 30분 늦게 학교를 가고 30분 늦게 집에 오니까 오게 된다. 예, 아이들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학교는 점심시간을 줄였대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60분이 있던 거를 40분으로 줄이고 저녁시간 10분 줄이고 해갖고 결국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똑같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5일제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5일제 수업해달라 그랬지 방학 줄여달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5일제 수업하면서 방학 줄어든 것처럼 지금도 시작 시간 늦어지면서 끝나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똑같다. 그리고 저희 충주 지역 장학사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저희 장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하는 게 부중 수업은 강제성을 띠면 안 될 거다. 그리고 진도를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수업 부분에 대한 부족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게 보충 수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진도 수업을 나가버리고 이런 이제 패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네,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잖아요. 공약사항에서도 있으셨고 근데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를 보고 또 교육청 홈페이지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보면 교육감님에게 이렇게 글 올리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원 부조리 신고하는 데는 있는데 학교 부조리 신고하는 사이트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학원 부조리 신고하는 것도 실명으로 거론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써가면서 해요. 학교 부조리. 네, 학교 부조리나 이런 것들 신고하는 창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만을 친구들끼리만 공유하고 그게 부조리라기보다는 열린교육감실에 보면 네. 제안이든 건의든 뭐 또는 그 신고든 네.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는 창구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실명으로 하니까 학부모님들도 가끔 이제 그런 질문 하세요. 이런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한테 부당한 대우가 돌아갈까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자유 게시판 같은 건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한 민원 제기는 책임성도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 이름도 되지 못할 정도의 책임심을 가지고는 사실은 그냥 배설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는 말씀이신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른이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경찰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 이름을 걸고 제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그 제보한다는 게 쉽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못한 경우가 많고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피해보는 거는 그걸 감수해 가면서 쓰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피해를 보는 건 괜찮은데 내 아이가 피해 보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상 그런데 이게 비공개로 네네. 운영되는 이제 네. 창구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명을 밝혀도 네. 그 유출이 될 이유가 없는데 너무 위축이 돼서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네네.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자기 실명으로 기사에 그 교육지원청에다가 신고를 했더니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거는 연락처를 기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연락처를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부모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비밀 보장. 그렇죠. 비밀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뭐 실명도 얘기 안 해주고 누군지도 얘기 안 해줬지만 이쪽으로 연락을 드려라라고 하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술을 마시고 여자 감독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 술을 학교 내에서 마신 거예요. 선생님들끼리. 그리고 여자 감독을 계속 들어오고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그런 일이 있고 아이들한테 술 조정을 하면서 막 울고 그런 일이 있다고 제보가 왔는데 저희가 진상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다가 문의를 하면 당연히 안 했다 그러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했다 그러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어른들 말을 믿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조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얘기할 곳이 자기네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학교 이미지도 더 실추될 테고 마치 이게 공공연한 사실처럼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죠. 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진짜로 아주 섬세하게 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제 소통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맞습니다.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나온 내용 중에 소프트웨어 교과제 시행하겠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충북에서는 어떤 대책을 생각하시는지. 아, 그건 아직 제가 검토 중에. 예, 아직 뭐 관계 부서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 현재 교육 자료나 컨텐츠들이 네. 사실 디지털 자료들이 많고 네. 또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정선해서 의미 있는 교육 보조제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선별하는 안목, 선정하는 어떤 그 안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문적 식견들이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나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아, 예, 예. 예. 그 이번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수시 전형, 대입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하고 스펙 관리거든요. 근데 그 요즘은 이제 스펙보다는 스토리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거고. 네네네. 근데 스토리를 하기 위해서 체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체험 활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초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부모님하고 여행을 다닐 수 있고 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게 사실이고 이게 시골 지역 아이들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도 그 도시하고 농촌하고 뭐 자매결연식으로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뭐 세심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공약 추진단이 인수위 과정에서 로드맵과 이제 기본 어떤 틀을 잡아놨고 거기 이제 추진단이 관련 그 실무 부서하고 협력해서 하나씩 해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지역에 따라서 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그렇죠.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한테 시간을 일단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풀어놔줘야 네. 그 빈 공간에서 학생들이 그런 체험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이제 좀 같이 열릴 수 있게 시간은 쓸데없는 것들을 좀 드러내줌으로써 네. 좀 아이들한테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설비는 지난번에 국회에도 저희가 그걸 건의를 했는데 네. 지금 자유학교제도 확대되고 해서 진로 체험 기회는 열려 있는데 네. 관련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짜벌더니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노동청하고 좀 같이 협력을 해서 권역별로라도 좀 이렇게 좀 만들고 하면 네.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과 함께 네. 좀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 예. 그 제가 지난 차로 좀 6월 드시면서. 달에 네. 지난 6월 달에 3D 프린팅 컨퍼런스에 갔다 왔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3D 프린팅. 네네. 예.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학교 내에서 실질적으로 출력물도 보고 자기네들이 네네. 디자인도 하고 뭐 작게는 핸드폰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네네. 뭐 크게는 의수까지 뭐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북 도내에는 이런 것들을 하는 지역이 뭐 단체나 이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 시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충북대 평생교육원, 네. 평생학습교육원인가? 거기에서 그 원장님이 네. 한찬훈 교수님이 네. 그거를 아주 특별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그 지도자 양성,
지도 인력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뭐 라이선스를 어느 정도까지 주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인력 양성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각 학교별로 특활이라든지 창의적 재량 활동이라든지 이런데 그걸 많이 활발하게 개설하면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게 미래 전략 산업으로 네. 아주 참 무슨 먹거리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걸로 네.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충북 교육에서도 빨리 그거 관심 가져달라고 그 원장님하고 제가 같이 소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정규 교육 과정에 아마 접목해 들어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고 하겠지만 나름대로 좀 특별 관심 분야로 좀 둬서 네. 창의적 재량 활동이나 또 체험 활동이나 이런 쪽에 기회를 많이 좀 열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민간 자격증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쪽에 국제 공인 자격증이 지금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어요. 네네.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위례원이랑 협약해가지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위례연? 충주 위례원이요. 의료원? 네네. 충주 의료원? 네, 거기서 이제 위수를 아동들한테 좀 해주려고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안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욕심은 그거를 학생 동호회 쪽으로 좀 많이 돌리려고 해요. 우선 돈이 적게 드니까 위수 같은 경우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 돌려버리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D 프린터라는 장점이 이제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그건데 국제적으로는 이미 그런 캠페인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내전 지역이나 그런 데는 많이 나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안 해본 거기도 하고 부담도 없고 그래서 시작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학교 애들이 그 학교 안에 있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역 내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거를 직접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소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교육적으로도 가장 첨단 기술을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쪽에 대해서 뭐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진행 방향이 있는 게 있으면은 저희도 그건 동참하고 싶은 욕심은 있고요. 우선 뭐 아직 젊다 보니까는 돈이나 뭐 그런 걸 떠나서 좀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도 첫 스타트로 그 아동 환자를 1, 2년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동을 선택한 거고요. 언제 성장하는 시체. 네, 그렇죠. 성장하는 거에 따라 계속 갈아줘야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뭐 성인들이 한 번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그 이미 소스는 다 오픈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첨단 분야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학교가 이 교육기관의 준비가 더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순발력 있는 그런 기관이나 또는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좀 치고 나가면 저희가 지원을 받는 형태로 아이들한테 기회를 제공해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해주고 하는 그 역할이 사실은 뭐 고작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첨단 분야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3D 프린트 같은 거는 더더구나 그렇게 앞서 생각한 그런 분들의 어떤 거기에 기대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 어렵거든요. 네. 정말 안 어려운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서 저도 좀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네. 그리고 체험활동 열심히 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목표신 네, 그렇죠. 그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네. 지금 학업 성취도 평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 중에 폐지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참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학업 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충주 지역에서 저희가 제보 받은 게 많아요. 이렇게 대놓고 답을 보여줘라라고 지시하는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짝꿍 바꿔주는 선생님의 아이고 지금 그걸 대비해서 아이들한테 나머지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까지 해야 될까 싶은 얘기들도 선생님들이 서스럼 없이 얘기를 하고 그냥 교육감님도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전인교육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학업 성취도 평가하고 고입 시험은 뭐 가급적 빨리 폐지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계를 거치셔서 저희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폐지한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제 고입 선발고사는 우리 도에서 부활시켰고 네. 우리 도의 재량이 딸린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폐지한다 그러면 내년부터 폐지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일제고사라 부르는 그 학업 성취도 평가에는 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보겠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거는 하면서도 부작용을 덜어내는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보여서 결과를 가지고 비교하고 닥달하고 네. 이러니까 자꾸 변칙이 생기고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딱 비교를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하겠다. 그러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무리하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그거에 대비한 시도 연합고사가 있어요. 네. 시도 연합학력평가. 네. 그건 우리 안 하겠다. 음. 그 대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괜히 그 시험 부담 늘리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비한 게 아니라 그거하고 비슷하게 전임 교육감이 시험은 보일수록 좋은 거다 이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네. 폐지한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우리는 확대했어요. 4, 5, 6학년으로. 그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일제고사 대책이고요. 네. 그래서 전국 단위고 학업 성취도 평가는 네. 결과 비교 안 하겠다는 것과 함께 중앙정부에다가는 표집 형태로 바꿀 것을 건의를 할 겁니다. 표집 그전에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샘플을 표집을 하다가 표집화해서 면 단위, 업 단위, 뭐 시 단위 이런 식으로 샘플 학교를 표집해서 그렇게 해서 점검은 성취도 점검은 다 했거든요. 네. 진단은. 근데 그걸 일제히 보인 게 이게 이제 비교육적이다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샘플로 하는 표집평가, 전수평가가 아니라 표집평가로 하는 걸 지속적으로 건의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육관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요. 그 이제 학생들은 정말 내일의 주인공일 뿐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일 행복할 아이들이 아니라 당장의 학교 생활을 포함해서 학창 시절이 행복한 학생이 되어야 나중에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행복할 수 있는가 학교 생활이 공부를 좋아하게 되어야 돼요. 근데 어른들이 지금까지 무조건 잘하라고 이렇게 결과 중심적으로 강요를 하다 보니까 싫어하게 돼버렸잖아요. 공부를. 그래서 저는 공부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저절로 잘해지도록 할 텐데 이거야말로 이제 보양요법이잖아요. 보양요법. 보양요법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마약 효과를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꾸준히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학습 흥미와 동기를 유발케 하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 네. 그러니 학생들은 즐겁게 따라주시고 학부모님들은 느긋하게 지켜봐 주시면서 기다려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또 보양요법을 쓰려다 보면요 마약 효과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당장 아이들 혁신학교 하면은 성적이 떨어질 거라는 이러는 거다. 네네. 그 조급한 마음에서 그러거든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시. 왜냐하면 미래의 확률을 길러주겠다고 하는데 네. 보약 효과를 내겠다고 하는데 왜 마약 효과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금단 현상이죠. 맞습니다. 교육이 이제 한의학처럼 꾸준히 장기 복용하고 네.
그래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양의학처럼 주사 한 방 맞고 끝나는 걸로 기대하고 예, 예.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학원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 아이를 지도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은 돼야 좀 틀을 잡고 예. 이제 공부의 패턴을 좀 아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당장 중간고사 성적 떨어지면 학원 옮기시고 말입니다. 부모님들의 성향이 조금 급하신 것 같아요. 예, 예.